광고 단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비시즌하고 시즌성은 확실히 제품의 특성이 다릅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 이제 공사 현장을 나오는데 또 제자들한테 또 전화가 몇 통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최근에 런칭한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외부에서 다 쓰는 가구매 작업 그리고 광고 세팅 작업 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광고 단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이제 제품이 시즌성만 하다가 이제 스테디 사계절 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기본 매출로 깔아주고 이제 그 다음에 시즌성을 한 번씩 튀어주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은 계획을 잡은 거죠. 사실 그게 이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시즌을 뭐 키워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광고비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비시즌하고 시즌성은 확실히 제품의 특성이 다릅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시즌성은 어느 정도 가구매를 하고 광고를 태우고 적정하게 이제 잘 마케팅을 하면 이 올라가는 트래픽 물길에 합류를 해서 쭉 성장할 수가 있는데 비시즌은 좀 달라요. 비시즌은 스테디 말 그대로 꾸준하게 사계절 꾸준하게 팔리는 거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그렇게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가 대체로 비싸요. 그런 비시즌을 가려면 여러 가지 작전들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시즌은 좀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시장을 조금씩 점유해 나가야 되는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광고비를 막 불태우듯이 활활 태우는 게 아니고 서서히 내가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을 점점 뺏어오는 천천히 성장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거든요. 제 수업을 듣고 또 다른 강의도 듣고 다른 강의 듣고 항상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강의 듣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가구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특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비시즌은 천천히 시장을 뺏어온 하나씩 뺏어온다는 느낌으로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뭐 2, 3개월 단시간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든 상품들도 있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손해가 안 보일 정도의 광고비 세팅을 한 다음에 점점 그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1년씩을 끌고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끌고 나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또 벌어지냐면 비시즌 상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시즌도 시즌이 있거든요. 비시즌 상품의 판매량을 보면 또 그 비시즌 상태에서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또 서브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힘을 더 줘서 판매량을 그때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비시즌을 공략하기 조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장이라는 개념을 상품을 키워라 단어 이 말 한마디에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상품을 많이 판매해라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키운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장사의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고 경쟁자들이 뭐 리뷰가 몇 개냐 경쟁자의 판매량이 얼마냐 그러면 그만큼의 가구매를 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거의 보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했는데 광고를 했는데 아니면 마케팅을 했는데 뭐 가구매를 했는데 내 것의 판매량이 늘고 있느냐 안 늘고 있느냐 내 상품의 성장을 지켜봐야 되는 거지 남의 상품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판매자들이 남의 상품에 너무 신경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얼마만큼 판매하고 있고 얼마만큼 리뷰를 쓰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더라고요. 근데 스테디로 가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것을 조금씩 찾아오는 거고 경쟁사들도 그렇게 활활 태워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 상품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내 상품이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 있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내 상품의 광고 효율이 적자가 아니고 버틸 수준이냐 버틸 수준이면 버티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점점 리뷰는 쌓이고 판매 지수도 자연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 싸움이 되고 내 상품의 수익률이 적자가 아니고 판매량이 조금이라도 늘고만 있다면 결국엔 시간의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즌 상품이 아닌 비시즌 스테디 상품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렵죠. 일반 사람들은 이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저희 단톡방에 또 올려준 영상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복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합니다. 복리에서는 또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예전 제 첫 영상, 진짜 오래된 21년도에 제가 올려놓은 첫 영상을 보면 복리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조금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리의 마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자율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란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내가 수익을 내는 수익률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72의 법칙이라는 것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72의 법칙은 72를 수익률, 이자율 또는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공식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수익률만 기억을 하고 단시간에 빨리 사서 빨리 팔아내고 수익률을 챙긴다. 이 시간의 개념이 좀 무색해요. 복리 성장을 할 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자율보다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란 개념을 투입하지 않다 보니까 투기가 되고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결국에는 이제 스테디 상품은 약간 복리의 법칙을 조금 적용해야 되는 상품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이 시간이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스테디 상품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적자를 보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 점점점 판매량이 늘고 리뷰가 쌓이고 점점점 복리로 성장하는 그래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맞추는 상품을 소싱한 게 전제로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테디 상품을 하려면 좀 종합적으로 그릇이 만들어져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곱하기죠.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게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해주는 또 초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즌품을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결국엔 제가 복리 부자라고 했는데 이 복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이자율과 시간, 이 중에서 시간이라는 걸 좀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시작해서 내일 돈 벌 거야, 한 달 뒤 돈 벌 거야, 6개월 뒤에 돈 벌 거야, 그런 장사적인 단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복리적인 마인드로 좀 꾸준하게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배가 굉장히 있으세요. 지금 현장에 보면 젊은 분들은 이런 위험한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있죠. 근데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힘을 다해서 하는 작업이 없어요. 대부분 느릿느릿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작업을 하세요. 그런데 작업은 계속 꾸준하게 가시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하고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달리기를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장사의 마인드로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빨리 수익을 내겠다, 빨리빨리라는 그런 공식에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m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를 진짜 전력으로 뛰는데 결국에 달릴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안 되죠. 100m 가는데 10초, 15초 그 안에 대부분이 들어오니까 그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끝납니다. 그런데 뛰고 나면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눕고 싶고 힘들죠. 그런데 마라톤을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을 100m 질주하듯이 달린다면 수십 킬로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력 질주를 하면 몇 초 내에 에너지가 다 고갈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마라토너들은 어떻게 뛰나요?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딱 맞는 보폭대로 자기가 밟을 수 있는 땅 보폭만큼만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씩 달리면서 수십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거죠.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수익을 벌다가 이제는 나의 사업을 하고 싶어,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라고 도전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기간을 길게 두면서 준비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준비했다면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전력 질주 같이 달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엔 마라토너처럼 나의 보폭대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달리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준비 기간도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달리고 있는 보폭의 수준, 속도의 수준도 길게 달릴 수 있게 좀 더 느릿느릿하게, 느긋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복리의 마법에 있어서 시간이란 이 축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복리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여기 있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빛이 되어 어제의 작은 실수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지. 조금씩 더 나아진 나. 우리는 끝없이 올라가. 우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 어제의 나와